혹시 평소에 이런 식사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김치랑 달걀 프라이, 점심엔 고등어 조림에 된장국.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밥상이죠. 그런데 이 익숙한 조합 속에도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음식 궁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조합은 혈압을 높이고 어떤 조합은 뼈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식습관이 혹시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먼저 첫 번째 조합입니다. 김치와 달걀 프라이. 많은 분들이 아침상에서 즐겨 드시죠. 그런데 이 2가지를 함께 자주 먹으면 나트륨과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치 한쪽에 들어있는 소금량 생각보다 많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기름에 부치면 그 기름 속 지방이 더해지면서 혈압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자주 드시면 혈압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머리가 자주 띵하거나 손발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김치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름을 최소화하고 김치의 염도를 낮춰 드시는 것, 그리고 달걀 대신 삶은 달걀로 대체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선과 채소 절임 젓갈, 피클 등입니다. 노년기에는 위 점막이 약해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생선과 젓갈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분해가 어렵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짠 젓갈이나 절임 채소 속 염분이 생선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어서 젓갈 한 점이라도 먹어야 밥이 넘어간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식습관이 오히려 만성 위염이나 위산 역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젓갈 대신 삶은 채소나 무생채처럼 자극이 적은 반찬으로 바꿔보세요. 한 달만 바꿔도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 조합은 두유와 과일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두유와 바나나, 사과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겉보기엔 건강식 같지만 노년기에는 이 조합이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유의 단백질은 위에서 천천히 분해되는데 과일 속 과당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2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위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죠. 특히 평소에 소화가 느리거나 위가 더부룩한 분들은 아침마다 이런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두유는 따뜻하게 데워 드시고 과일은 식사 후 1시간 뒤에 따로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어떤 조합이 노년기 건강에는 좋은 걸까? 잠시 후에는 노년기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궁합 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피해야 할 4번째 조합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4번째는 바로 우유와 시금치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고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서 함께 먹으면 영양 만점 아닐까? 하시죠. 그런데 이 2가지는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음식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우유 속 칼슘과 만나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뼈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는 단독으로 살짝 데쳐서 드시고 우유는 시금치 먹은 12시간 뒤에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시간 차이 하나가 노년기 건강을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5번째 조합은 고기와 술입니다. 소고기에 소주 한 잔, 인생의 낙이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기름진 고기와 알코올이 동시에 들어가면 간이 과로하게 됩니다. 이 조합은 간세포 손상, 중성지방 증가,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이어도 몸속 대사 속도가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술 한두 잔이라도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를 드시고 싶을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술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곁들여 보세요. 처음엔 밋밋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중에 내가 자주 먹는 조합이 있었나? 떠오르셨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5가지 중 하나 이상은 거의 매일 드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혈압, 소화, 수면까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5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궁합 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좋아하는 조합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노년기에 몸이 좋아하는 건강한 음식 조합은 어떤 걸까요? 사실 피해야 할 조합만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조합들을 기억해 두시면 약보다 더 좋은 식사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좋은 궁합은 두부와 다시마입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다시마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두부만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다시마나 미역국에 함께 넣어 드시면 몸속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예전에는 두부에 간장을 듬뿍 부어 드셨다면 이제는 다시마 국물에 간을 살짝 한 두부국으로 바꿔보세요. 짠맛은 줄이고 감칠맛은 더해집니다. 무릎이 덜 붓고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궁합은 고등어와 무입니다. 이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합이죠. 고등어 속에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고등어만 구워 먹을 때는 느끼함이 남지만 물을 함께 조리하면 지방이 분해되어 속이 훨씬 가볍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고등어 조림에 물을 넉넉히 넣어 드세요. 소금은 줄이고 무에서 나오는 단맛으로 간을 맞추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훌륭합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은 현미와 콩입니다. 흔히 콩밥이라고 하죠. 이건 단순한 잡곡이 아닙니다. 현미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콩이 보충해주기 때문에 단백질의 질을 높여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특히 단백질 흡수가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고기보다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현미는 소화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땐 현미를 반쯤만 섞거나 압력밥솥에서 충분히 불린 후 조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변비도 줄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고기 같은 건 안 먹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궁합은 바로 닭고기와 마늘입니다. 닭고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습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노년기에 필요한 근육 유지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면 걸음이 짧아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닭고기, 마늘조림, 닭죽, 닭곰탕 등으로 꾸준히 드시면 힘이 붙고 손발이 따뜻해질 겁니다. 단, 닭 껍질은 기름기가 많으니 제거하시고 조리 시 소금보다 파양파 생강으로 풍미를 내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건강궁합은 감자와 양파입니다. 이 조합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감자는 위벽을 보호하고 위산을 완화시켜주고 양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감자와 양파를 함께 끓인 수프나 조림은 당뇨병 예방, 소화불량 완화, 속쓰림 완화에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식빵 대신 감자양파 수프를 한 그릇 드셔보세요. 위가 훨씬 편안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5가지 조합 모두 어렵지 않고 일상 식단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몸이 좋아하는 궁합을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죠.
이 좋은 음식들도 너무 자주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두부, 현미, 마늘 등은 좋지만 매 끼니마다 과하게 섭취하면 위가 부담을 느끼거나 특정 영양소의 흡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기 식단의 핵심은 조합뿐 아니라 균형입니다. 즉, 하루 한 끼는 단백질 중심, 한 끼는 채소 중심, 한 끼는 곡물 중심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소화와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의 황금 비율입니다. 노년기에는 밤늦게 식사하거나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혈당과 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점심 11시 반, 저녁 5시 반 이렇게 일정한 리듬으로 식사하면 위가 편안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마치세요. 그 시간이 바로 몸이 회복하고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 소화가 느려집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10번 이상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위 건강과 혈당 조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건 식사 속도가 빠르고 소화 과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이 세 가지가 바로 100세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해야 할 음식 조합 5가지는 김치, 달걀 프라이, 생선 젓갈, 두유 과일, 우유 시금치, 고기술. 그리고 몸이 좋아하는 궁합 5가지는 두부 다시마, 고등어 무, 현미콩, 닭고기 마늘, 감자 양파.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이 10가지만 구분하셔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한 가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짠 반찬 줄이기, 내일은 과일을 식후에 따로 먹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이건 의지보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약을 줄이고도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특별한 비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조합하는 습관이 전부입니다. 그 안에 100세 인생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 조합을 즐겨 드시나요? 혹시 오늘 소개한 조합 중 자주 드시던 건 없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음식 조합이 나쁜지 또 어떤 궁합이 몸에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음식 조합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반찬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식습관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하루 식단과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노년기 아침은 몸에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너무 무겁게 먹으면 위가 부담스럽고 너무 가볍게 먹으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현미 콩죽이나 두부국, 그리고 삶은 달걀 1개. 여기에 소량의 김치 대신 데친 시금치나 미역 줄기무침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이 고루 들어갑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사과 반 개 또는 배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유와 과일을 함께 먹던 습관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시간차를 두는 것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이제 점심으로 가볼까요? 노년기의 점심은 하루 에너지를 책임지는 핵심 식사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균형과 간소함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고등어 무조림, 데친, 브로콜리, 된장국. 이 구성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들어있으며 무의 단맛으로 소금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먹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이렇게 식사해 보세요. 불과 한 달 만에 혈압이나 소화 상태가 달라질 겁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 소화가 늦어집니다. 대신 식사 전 30분,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기에는 저녁을 가볍게 일찍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밤에 많이 먹으면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 속쓰림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땐 감자 양파 수프나 닭고기 야채죽이 좋습니다. 만약 밥을 드신다면 현미밥보다는 부드러운 보리밥을 선택해 보세요. 보리는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과일이나 간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보리차, 현미차, 우엉차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단, 밤늦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나 커피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루 식단에 큰 틀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식사를 바꾸려고 하면 금세 지칩니다. 대신 이번 주에는 아침만 바꾸자. 다음 주엔 점심에 젓갈 대신 나물로 바꾸자. 이렇게 한 가지씩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먼저 달라진 걸 느끼게 됩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얼굴이 덜 붓고 잠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루 루틴입니다. 건강한 노년기의 하루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햇살 보기. 아침에 햇빛을 10분 이상 쬐면 몸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안정됩니다. 그 결과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운동도 좋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가볍게 걸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잠들기 2시간 전 음식 금지. 위가 비워진 상태에서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만약 허기가 진다면 따뜻한 물이나 무카페인 차를 조금 드셔보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체중, 혈압, 수면이 모두 개선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물론 약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면 약의 효과가 안정되고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이기만 해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약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식탁 위의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식습관을 관리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식사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건 몸에 나쁘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자체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건 내 몸을 살리는 한 숟가락이다라는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 효소가 더 잘 분비됩니다. 즉, 건강한 식사는 몸과 마음이 함께 먹는 식사여야 합니다. 밥을 천천히 씹으며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피해야 할 음식 조합 5가지, 몸이 좋아하는 음식 궁합 5가지, 그리고 하루 식단과 루틴 구성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결국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 100세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떠오르는 바꿔보고 싶은 식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계획을 남겨주세요.
그 작은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 식탁을 매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